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기준, 통합과학의 달인 통통 박선호 선생님입니다. 2023년 9월에 치루어진 전국연합학력모의평가 고1 통합과학 해설 강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셨어요? 전 범위는 아니었고요. 우리 생명 시스템까지 전체 범위 약 반 정도가 시험 범위였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우리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그림은 A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래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 신소재 중에 그래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다 말이죠. 탄소입니다. 탄소. 이게 다 탄소예요. 흑연 한 층을 투명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뜯어내서 처음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신소재예요. 그래핀. 자, 바로 이 A는 탄소고요. 이 그래핀을 돌돌돌돌 말아서 길게 빼면 탄소 나노 튜브가 되고 또 공처럼 축구공처럼 만든 게 이제 플러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핀은 유연성을 가진다. 네, 그리고 휜다 그랬잖아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장치.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탄소는 원래 14족이라서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있는데 3개를 서로 공유결합을 하다 보니까 남는 전자가 하나 있어서 그 남는 전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합니다. 여러분 흑연도 전기가 통해요. 건전지에 이렇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까보면 이제 까지 마시고 위험합니다. 까면요 그 안쪽에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이게 탄소 막대입니다. 탄소 막대. 그 전기 통하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답이 5번이었습니다. 2번 그림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생체 촉매인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에 하나다. 자, 여러분 우리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이 뭐예요? 네,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은 H2O2고요. 얘가 분해되면 H2O와 산소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때 여기에 카탈레이스라는 생체 촉매가 작용하면 훨씬 더 빨리 반응이 진행돼요. 이때 바로 요게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고요. 바로 요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예요. 반응물에서부터 꼭지점까지 활성화물 사이에 넘어야 할 언덕. 요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거든요. 요 C는 반응열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효소가 있든 없든 간에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 바로 C, 반응열이고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높죠. 그럼 반응이 좀 천천히 진행될 것이고 효소가 있을 때 언덕이 낮아지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죠. 됐죠? 자,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네, 이건 바로 B가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됐나요? 네. 우리 효소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 카탈레이스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감자, 간, 무즙 이런 데 이제 들어있어요. 3번. 그림 가와 나는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원자가 생성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 없이. 근데 자, 보시면 여기에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이 된 거죠. 이게 수소 원자고요. 이거는 헬륨 원자 핵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헬륨 원자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전자 따로 있고 양성자 따로 있고 막 중성자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지글지글거린 게 빛인데 빛이 하도 전기적 성질이 강한 상태에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약 빅뱅 후 38만 년 우주 탄생 후 빅뱅 후 38만 년 후가 되어야 여긴 전이고 이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원자가 형성돼서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야. 그때 이 퍼져나가는 빛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코스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그래서 우주 전역에서 지금도 관찰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에너지가 엄청 커서 파장이 짧았지만 지금은 점점점 우주가 싣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고 파장은 길어지고 있어요. 네, 따라서 나에서의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 맞고요. 우주의 진화 과정은 얘가 먼저예요. 얘가 전이고 얘가 후입니다. 우주의 온도는 점점 뒤로 갈수록 무조건 식기 때문에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맞죠? 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답이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어떤 식물세포를 설탕 수용액에 넣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설탕 수용액에 넣기 전에는 이제 자기의 원래 본 모습인데
수용액을 넣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그림은? 네, 물이 빠져나가가지고요. 쭈글쭈글 된 건데요. 세포 벽은 덜 변하니까 이게 쭈글쭈글 덜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지금 고장액에 들어간 거예요. 설탕 수용액이 세포보다 농도가 높으니까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네,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온 거죠. 기억 맞고요.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이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쭈그러든 거야.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이거든. 작은 물은 통과하고 큰 용질은 못 통과하는. 세포의 부피는 증가한다. 감소했죠. 왜냐면 세포의 부피라는 것은 여기로만 봐야 돼요. 여기. 요게 세포라고 봐야 돼. 이거는 이 공간은 그냥 외부 공간하고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밖에 안 맞네요. 답이 1번이었습니다. 5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번역과 전사 중의 하나이며 A는 단백질의 단위체이다. 여러분 단백질의 단위체 뭐라고 하죠? 네,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이거 아미노산이고요. 자, 우리 요 과정을 바로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DNA에서 RNA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 거고 그 RNA에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 하는 거죠. 따라서 가는 번역이다. 네, 가는 이게 번역이고요. 그다음 기억은 코돈이다. 네, 기억은요. RNA의 AUCG 순서를 코돈이라 하는 거야. 됐지? 그럼 뭐 다 맞고 A를 지정하는 RNA 염기서열이 뭐냐라고 했어요. 요거를. 그럼 잘 보시면 여기가 CUA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CUA는 요거를 주형으로 나온 거예요. G의 상보적으로 C, A의 상보적으로 U, T의 상보적으로 A. 즉, 요 RNA는 DNA 두 가닥 중에 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윗가닥하고. 대신 DNA는 타이민이 있고 RNA는 유라실이 있기 때문에 TU만 차이가 나는 거죠. TU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요. 요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아니면 요걸 상보적으로 써도 되고요. A의 T가 아니고요. U예요. RNA는 A의 U, GG의 CC, UCC. 그러니까 UCC가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TU만 차이가 나고. 오케이? 따라서 AGG가 아니라 UCC가 되네. 디귿만 틀렸네. 그지? 답은 기억 니은의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6번. 다음은 알카리. 여러분 알카리 금속이 뭐예요?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1족 중에 수소를 뺀 리나칼로세프,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빈, 세슘, 프랑슘. 바로 리나칼, 리튬, 나트륨, 칼륨이 알카리 금속입니다. 그 알카리 금속 A를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른 후. 와, 칼로 잘려요? 네. 금속인데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물러서 칼로 자를 정도입니다. 잘릴 정도예요. 그리고 가에서 A의 단면을 관찰하면요. 광택이 사라져요. 처음엔 자르자마자 그 단면이 은백색 광택을 갖고 있다가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산화 리튬, 산화 나트륨, 산화 칼륨이 되면서 새까매집니다. 새까매져요. 그리고 나에서는 물 위에 뜨면 왜 그러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물이 1인데 막 0.8, 뭐 0.9 이런 식으로 돼서 물 위에 뜹니다. 그러면서 막 반응을 엄청 빨리 해서 불나요. 불나요. 그래서 이거 쌀알만하게 잘라서 실험해야 돼. 콩알만하게 잘라도 큰일 나. 기체가 이 기체는 수소 기체고요. 수용액의 색이 붉게 변하는 이유는 이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이나 중성에선 색이 없는데 염기성에서 새빨개지니까 알았죠? 염기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가에서 단면의 광택이 사라질 때 A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네, 방금 얘기했죠?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리튬, 산화 나트륨, 산화 칼륨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고 가에서 단면의 광택이 사라질 때 A는 전자를 잃는다. 자, 우리 금속들은 어떻게 하려고 들어? 자, 예컨대 나트륨이 산소하고 반응하면요. 이 산소는 전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트륨의 전자를 받으려고 하고 산소는 전자를 잘 잃어버리려고 해요. 금속들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개를 얻으려고 하고 얘는 한 개를 주려고 하니까 그냥 반응은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a 플러스가 두 개와 O2-가 반응하니까 이걸 여기다 쓰는 거죠. Na2O 산화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그 전자를 산소가 받는 거니까 네, A는 전자를 잃는다. 맞죠?
나에서 반응 후 수용액은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빨갛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4번이네요. 4번. 됐어요? 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핵산, 인지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리보솜에서 합성하는가? 그럼 리보솜에서 뭘 합성하죠? 네, 리보솜에서 합성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기억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기억은 단백질이고요. 네. 그 다음 아니요. 세포막의 주성분이가 yes. 그럼 인지질이죠. 인지질. 네, 인지질이고 아니요. 그럼 이건 이제 핵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기억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네, 단백질이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있고 니은 인지질 맞고 디귿의 단위체는 이거는 핵산이니까 핵산의 단위체가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뭐 다 맞네요. 우리 단위체라는 단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다당류의 단위체는 뭐 포도당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답이 5번. 7번, 8번. 다음은 다양한 탄소 골격 모형을 보며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자, 학생 A. 탄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4야. 자, 이게 여러분 주어가 아니고요. 탄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4야가 아니라 이제 탄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4야.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냐. 최외곽 전자라고도 할 수 있죠. 네, 4개입니다. 4개. 14족이니까. 학생 B.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사슬 모양. 이렇게 쭉 연결. 가지 모양. 옆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고리 모양 구조를 가질 수 있어. 야, 얘도 잘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남학생 같은데 학생 C 두 탄소 원자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 전자성은 최대 2개야. 자, 공부 더 해야 되겠네, 이 학생은. 자, 탄소는 말이죠. 탄소끼리 이렇게 3중 결합이 가능해요. 3중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탄소 4중 결합은 안 되고요. 그래서 여학생들로 추정되는 2명만 답이고 나머지 학생 C는 공부 좀 더 해오세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9번. 다음은 서로 다른 주기의 원소 X와 Y, 물질 XY, Y2에 대한 자료이다. 자, X와 Y의 전자수 차이는 2이다. 와, 전자수 차이가 2개라는 거야. 전자수 차이가. 원래 중성 원자의 전자수 차이가 2개밖에 없으면 거의 이웃하고 있는 원자인데 이렇게 결합한다는 건 이건 도대체 뭐야? 그리고 얘는 Y2고, 그죠? XY에서 XY와 Y2에서 모든 원자와 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랬습니다. 아르곤과 같은. 그러니까 얘도 전자를 공유하면서 아르곤처럼 됐다는 거야. 그지? 전자를 공유하면서. 그러면 아르곤의 주변 원소를 찾아볼까요? 아르곤이 18번이거든요. 아르곤은 여기 18번이라고 돼 있죠. 18번 원소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염소가 17번이에요. 됐죠? 그리고 산소가 아니고 황이죠. 황이 16번인데 이렇게 되면 벌써 여기서부터 2개가 벌어지고 있죠. 예. 왜냐하면 얘네들의 차이가 X와 Y의 전자수 차이는 2라고 했으니까 그냥 걔가 1대1로 이렇게 C 그러면 산소가 아니죠. 인 15번. 그럼 이렇게 PCl 이런 거 결합 없어요, 여러분. 인과 CL이 그냥 이렇게 PCl 이렇게 결합하는 거 없거든요. 그럼 뭐가 있냐면 19번이 칼륨이에요. 20번이 칼슘이고요. 그러면 전자 2개가 차이 난다는 건 원자 번호가 2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요거 가능하네, 요거. 그지?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처럼 되고, 그죠? 또는 자기네들끼리 공유,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여 한 전자쌍을 만들면 얘처럼 전자 배치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아르곤처럼 되죠. 그래서 이게 KCl이 요거네요. KCl. X가 K입니다. 그리고 Y는 CL입니다. CL. 딱 맞네요. 전자수가 2개 차이, 중성 원자에서 전자수가 2개 차이 나면서. 따라서 X가 누구라고요? 네, X는 K 플러스거든요. 그럼 얘는요 4주기 원소고요. Y는 CL입니다. 됐죠? 그래야 이 번호가 딱 2 차이가 나면서 다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화되는 거야. 그럼 X는 3주기가 아니라 4주기여야 되고 원자 번호 X가 Y보다 커요. 19번 얘는 17번. X와 Y가 결합할 때 전자는 Y에서 X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 금속이니까 이 19번의 칼륨에서 17번의 염소로 이동하는 거죠. 이것도
반대로 해놨네. 여기 맞는 게 없어 하나도. XY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예. 이건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죠?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물에 녹아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전기가 통하는 전해질이죠. 정답이네요. 4번입니다. Y2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Y2는요 Cl2입니다. Cl2. 그러면 Cl, Cl 둘 다 비금속 원소니까 자기네들의 비금속 원소끼리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지. 비금속끼리 결합이 공유결합.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이온 결합. 됐죠? 답이 4번이었어요. 자, 10번. 표는 세포 A와 B에서 세포 소기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 은행나무 잎과 사람의 간세포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은행나무 잎하고 간은 미토콘드리아 어때요?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엽록체는요. 은행나무 잎에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나무 잎이고 이건 사람의 간세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됐죠? 따라서 기억은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둘 다 있으니까 동그라미고 A는 은행나무의 잎세포이다. 맞고 B에는 세포벽이 있다. 우리 사람의 세포벽이 있어?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의 3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공부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고 외워두시면 잘 풀 수 있습니다. 다 까먹어서 문제죠. 우리가 자꾸 까먹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까먹습니다. 자꾸 우리 인간은. 그래서 자꾸 더 외우고 해야 돼요. 자, 11번.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돼?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걸 해요. 자유낙하 운동을 PQR을 순서대로 지나며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운동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2배이다. 운동 시간이 알았지? 운동 시간이 2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대입을 해도 돼요.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 걸렸어. 근데 이것도 처음에 정지해 있던 게 여기니까 뭐 또 시간이 걸렸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 동안 떨어졌고 얘는 1초 동안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나 질량이 그대로니까 중력은 똑같이 mg예요. mg. 질량 곱하기 9.8m/s 제곱 약 10을 곱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 거리가 차이가 나는데요. 지구 중심까지.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이 지표면 근처잖아. 그렇지? 이게 막 10km, 20km 근처로 가야지 지표면 근처에서는 그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가 달라진다고 해서 중력을 계산하지 않는다. 변화를. 자, 그래서 중력 똑같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항상 지구 중심 방향. PQR 모두 중력 같고요. PQR에서 모두 중력의 방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아, 니은? 아, 맞네요. 둘 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다음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4배다. 자, 이건 여러분 한번 대입을 시켜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정지했을 때 0초 때 어떻게 돼요? 속도는 0m/s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1초가 되면 10m/s가 되고 2초가 되면 20m/s가 되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거든요. 3초가 되면 30m/s가 되고 4초가 되면 40m/s가 되고 이렇게 이거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편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입하면 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초 차이 나잖아. 이게 1초에서부터 3초까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20 변했죠. 20. 그죠? 속도 변화량은 20이에요. 변화량은. 알았죠? 델타 V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변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3초에서 4초까지는 시간이 1초밖에, 얘는 2초 차이 나고 얘는 1초면 2배잖아. 그럼 얘는 10밖에 안 변하잖아. 이게 10m/s만 변했잖아. 그지? 오케이? 네. 따라서 2배죠, 2배.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크긴 큰데 2배 큰 거예요. 여기는 20 증가하고 20. 이거 헷갈릴 것 같아. 이거 디귿을 잘 못 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자유낙하 운동은 0초부터 4초까지 말이죠. 이걸 지금 외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꼭 외우세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낙하 거리, 총 낙하 거리도 하나 외우시면 좋은데요. 처음에 1초 동안은 5m 떨어집니다. 그 다음 1초 동안은 15m 떨어지기 때문에 누적하면 20m가 되고요. 그 다음 1초 동안은 25m가 떨어지기 때문에 누적 낙하 거리는 45m가 되고요.
그 다음 1초 동안은 35m가 추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누적 낙하거리는 바로 80m입니다. 이거 꼭 좀 외워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네, 아주 편해요. 논리적으로 맨날 계산하려고 들지 말고 외우세요. 아주 편해요.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렸어요. 물리 쪽 파트, 이게 물리적 파트 문제인데요. 통합각에서 어려워요. 이런 친구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12번. 다음 ABC는 중력에 의해 지구에서 발생한 다양한 자연현상의 원리이다. 자, 여기서 각 원리 작용하여 옳게 설명한 자연현상을 골라보래. 어떤 높이에서의 대기압은 그 위에 쌓인 대기, 공기들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발생해. 공기에 의해서 작용하는. 그러니까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증가할까? 여러분? 해수면에는 저 위에 있는 공기들이 다 짓누를 거 아니야. 근데 저 위로 올라갈수록 그 위에 있는 공기가 별로 없어지잖아. 그럼 누르는 게 줄어들잖아. 누르는 압력이. 틀렸죠. 해수면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은 줄어듭니다. 자, 밀물과 썰물. 자, 물질의 밀도 차이에 따른 상대적 중력 차이에 의해 대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밀도 차이가 밀도가 뭐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밀도가 작은 건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 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그 중력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밀물과 썰물은 주로 바닷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까요? 바닷물의 밀도가 높고 낮아서 막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아니지. 그건 아니고 밀물, 썰물은 달의 인력 때문이에요. 달의 인력. 네, 달의 인력 때문입니다. 틀렸어요. 달의 중력, 달과 지구 사이의 만류 인력들. 태양도 영향을 주지만 반밖에 안 되고. 자, 분자의 질량이 작은 수소와 헬륨은, 자, 분자의 질량이 작은 수소, 헬륨은 우주로 날아가서 대기에 거의 존재하지 않죠. 예. 너무 가벼우니까 다 날아갔어요. 질량이 지구는 작으니까 중력이 작아서 수소나 헬륨까지 잡아 있을 수 있는 크기의 힘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 뭐가 많아요? 지구 대기에는 네, 질소가 78%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21%고요. 여기 다 무거운 원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르고 1% 정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요. 목성이나 토성 가면 되게 많아요. 거기 질량이 엄청 크거든. 또 뭐 태양에도 당연히 많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13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구체적인 원소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운 걸로. 1쪽 1주기 수소예요. 1쪽 2주기는 리튬입니다. 리튬. 17쪽 2주기는요. 네, 바로 플로린이에요. 플로린. 이건 헬륨, 이건 네온이고. 자, 금속 원소는 두 가지다. 저 리튬 하나밖에 없네요. 수소하고 플로린은 비금속입니다. A와 B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자, A하고 B를 보시면 제일 1쪽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한계가 있으니까 맞고,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바로 주기와 관계 있죠. 2주기. 네, 맞죠?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의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14번) 그림 가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 AB와 주변 판들의 상대적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의 AB에서 발달하는 지형 또는 지각 변동 A, 기역, 니은, 디귿을 벤다이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요게요. B가 해령이라는 거예요. 해령. 꾸역꾸역 마그마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령이고. 그 다음에 요 A가 어긋나고 있죠. 이게 보존형 경계인 변환단층이에요. 변환단층. 이건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요. 자, A에서는 해구, no. A는 해구가 아니야. 해구는 쭉 가다가 이제 쑥 들어갈 때,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거나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쑥 들어갈 때가 그때 해구가 생기는 거니까 아니고, B에서는 해양판이 소멸한다. 아니요. 새로 생성되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화산활동은 기역에 속한다. 자, 화산활동은요. 여기서 일어나, 해령에서는 일어나는데 변환단층, 바로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만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지진이 일어난다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진이 일어난다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해력만의 특징이어야 되니까 네, 화산 활동이 여기가 되겠죠. 디귿이라고 해야 되겠죠. 화산 활동은. 그럼 기역은 뭐냐? 글쎄요. 기역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변환 단층만의 특징이어야 돼요. 해령을 뺀. 그러면 판에 소멸이나 생성이 없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판에 소멸이나 생성이 없다. 오케이. 그러면 아직 옳은 게 안 나왔는데 지진은 니은에 속한 그러네 나오네. 지진은 둘 다 일어나요. 변환 단층과 해령에서 둘 다 일어나니까 이게 답이고요. 습곡산맥은 디귿이 아닙니다. 이건 해령에서는 습곡산맥 안 만들어지고 습곡산맥은 양쪽에서 밀어붙여야 돼요. 습곡산맥은 바로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예요. 여기는 수렴형 경계가 없는데 여기 발산형 경계고 발산하잖아. 발산. 이건 보존형 경계고 수렴형 경계에서 뭐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또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다 그거 습곡산맥이거든요. 이렇게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답은 4번. 15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 일어난 자연현상 ABC인데 이거를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끼리의 상호작용으로 표현해 주래. 그럼 여러분 이거 뭐예요?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가 그럼 땅 속에 있었던 거잖아. 땅 속에 있었던 게 팍 하고 나갔으니까 지기죠, 지기. 예, 이건 지기입니다. 지기. 이런 거 좋아요. 지기. 그지? 지기. 직권이 기권은 지기. 지기. 근데 여기 밑에도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기가. 예, 지기. 오케이. 어쨌든 지기고. 그다음 해수의 증발로 인한 태풍 발생. 그러면 수건이잖아, 수. 태풍 어디 있어, 태풍? 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물이 날아가 가지고 엄청난 공기 이동이 생겼잖아. 그지? 수증기에 막 움직임이 생기잖아. 나중에 비 내리겠지만. 그럼 수기죠, 수기. 수기. 이건 아니, 이런 건 안 되겠네.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안 되고 수기. 그지? 수기. 오케이. 식물체로부터 석탄 생산. 자, 식물체가 생물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어서 썩지를 않고 변질이 돼서 석탄, 석유, 가스가 되면 그건 다 땅 속에 직권에 묻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생지가 되겠네. 생지. 그 생지. 이거 딱 있네. 이거 뭐 밑에도 더 있지만 그림이 여긴 아니고 요거였네. 요거. 첫 번째 그림은 지기, 두 번째 그림은 수기,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생지. 오케이. 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2번. 그죠? 됐죠? 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벌써 마지막 페이지네요. 16번. 그림은 충격이 가해질 때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안장에 용수철을 설치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해가지고 자전거가 막 그냥 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1m 이하로 그냥 훅 떨어졌어. 도로를 달리다가 훅 탁 해가지고 이게 막 탁탁하게 되면 말이죠. 바로 멈춥니다. 그럼 바로 짧은 시간 동안 멈추면 아주 강력한 충격력이 뇌에 딱 가면 큰일 나요. 막 뼈 부러지고 뇌 신경 다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 스프링처럼 스프링이 쑥 이렇게 멈추게 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우리 다 보호대들이 다 그런 거예요. 보호대들이 짧은 시간 동안 딱 멈추면 아주 강한 자극으로 잘못하면 막 깨진다고 뼈가 깨지거나 신경이 끊어지거나 그런데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접촉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은 같아요. 이 위아래 면적은 같아서 충격량은 같은데 접촉 시간을 길게 하니까 평균 힘이 줄어들어서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버티는 거죠. 됐죠? 따라서 이런 사례를 골라보래요. 자, 보자. 점프를 한 후 착지할 때 그냥 딱 하고 쓰지 말고 무릎을 굽히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지. 잘하고 있고. 푹신한 소재가 내장된 안전모를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한다. 그렇죠? 푹 들어가면서, 그지? 푹 들어가면서. 야구 경기에서 포수는 스펀지가 내장된 몸통 보호대를 보호하여 강한 공이 딱 와서 가슴에 딱 맞을 때, 뭐 타자가 약간 치면서 파울팁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약간 공이 이게 경로가 바뀌면 못 잡고 옆으로 탁 튀잖아. 그러면 그냥 맞으면 명치 같은 데 맞으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탁 보호할 때 이게 스펀지로 접촉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바로 막는 거야. 충격력을 줄여서. 이거 뭐 다 좋은 예인데요. 다 좋은 예예요.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7번. 자, 그림은 별 S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적색 초고성 보여요. 초고성. 그리고
초신성이 보이네요. 우리 슈퍼노바라는 초신성이 보이고 중성자볼 보입니다. 자, 기억. 별 S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과 비슷하다. 아니에요. 이렇게 초신성까지 가는 건요. 태양보다 10배 큰 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중심부의 온도는 원시별이 별 S보다 낮다. 자, 여러분 별이 되려면 1000만 켈빈 이상의 엄청난 온도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별보다는 이 별에서는 이게 이제 별 스타고요. 이건 아직 별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수소 핵융합을 하는데 그때 온도가 훨씬 높죠. 훨씬 높죠. 중심부의 온도는 가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여러분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로, 엄청난 압력과 열로. 답은 그래서 니은밖에 안 맞네. 답은 1번. 자, 그다음 18번.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기권의 층상 구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되죠. 자, A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륙권이죠.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 둘 다 일어나요. B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있다. 네, 우리 성층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O3,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거야.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큰 건 열권이에요. 엄청 여기가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답은 다 맞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5번. 19번. 그림은 X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X2-는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어요가 아니라 두 개를 어디서 갖고 왔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갖고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전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산소예요. 산소. 그러니까 여기는 원자에게는 8+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X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산소는 비금속 원소고 X2-의 양성자 수는 그냥 8개죠. 전자가 10개가 된 거죠. 틀렸고요. X2에서 두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 수는 1이다 그랬는데 우리 산소하고 산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6개가 있으니까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8개처럼 채우기 위해서 2개를 받아오거나 너 2개 내, 나도 2개 낼게. 그럼 이 전자들은 네 전자도 되고 내 전자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공유전자쌍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은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이쪽 산소로 셀 때도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볼 수 있고 이쪽 산소로 볼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보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전자 배치가 돼서 이런 O2를 형성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밖에 안 맞네. 답이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20번. 그림은 물체의 충돌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서 고정된 속도 센서와 힘 센서 사이에 물체 A를 놓은 후 A가 힘 센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한다. 그래서 쫙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딪히면서 벽에 부딪히면서 힘 센서를 이렇게 힘의 양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때 이 면적이 요 S1과 S2의 면적이 같대요. 그럼 이거는 충격량이 같은 거예요. 충격량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의 크기 F와 FT가 바로 충격량이거든. 임팩트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변화량이거든요. 작용 시간. 따라서 요거. 근데 이제 시간은 뭐 2t, 3t니까 얘가 더 길게 접촉한 거고 얘는 조금만 접촉하면서 정지한 거야. 아까 우리 16번에서 스프링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접촉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게 없으면 딱딱하면 딱. 근데 넓이는 같다니까 충격량은 같은 거고 평균 힘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충격을 받아서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거 그 얘기인데 자 문제는 충돌 직전 속력이 얘가 지금 2고요. 얘는 3이고요. 결국 그 정지에서 얘는 2변하고 얘는 3변합니다. 자, 여러분 꼭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충격량은요. 뭐냐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충격량의 변화량은 운동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예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겁니다. 그럼 나중 운동량이라는 건 둘 다 정지했기 때문에 0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치지만 어차피 절대값 치면 되니까
얘는 충돌 직전 속력이 2고 얘는 3인데 나중 운동량은 결국 똑같고 처음 운동량도 같아야 되는데 왜냐면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야 되고 따라서 나중 운동량이 같기 때문에 이 처음 운동량이 같아야 되는데 속도가 지금 2, 3으로 다른데요. 자, 여러분 운동량 공식은 어떻게 되죠? 네, 운동량 공식은요.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 속도가 다르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의 질량을 곱했을 때 그 운동량이 같게 되려면 얘의 질량이 얘의 몇 배일까? 그렇죠. 얘는 3m, 얘는 2m이 돼서 얘가 얘보다 1.5배 질량이 큰 거라고 봐야 돼. 그래야 똑같은 처음 운동량이 생기니까. 그거 계산하는 게 이 문제 핵심이었어요.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니까요. 이 밑넓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충격량은 같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더 크죠. 이 평균 힘은 요 힘의 평균값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 힘의 평균값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A가 크고요. 다 틀렸네. 물체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1.5배 큰 겁니다. 1.5배. 됐나요? 그 답은 니은밖에 안 맞죠. 아니 디귿밖에 안 맞죠. 그 답이 2번이었습니다. 2번. 됐나요, 여러분? 네. 자, 우리 또 11월 달에 한번 또 통합과 모의고사 볼 건데요. 그때도 자세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중에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통합과학의 박선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